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기 두 번째 강의를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나갔던 부분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어나갈 거야. 저번 시간에 빠진 게 뭐냐면, 검전기를 이용해서 전하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빠져 있어서, 지금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보충을 하고, 다음 강의를 할게. 자, 전하의 종류는, 일단 전하의 종류를 확인하려면은, 검전기 자체가 대전돼 있는 검전기를 가져와야 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는 대전이 안 돼 있는 검전기, 그냥 일반 대전 현상, 그러니까 전기를 띠지 않은 검전기를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대전된 물체를 들이대면 밑에 금속박이 벌어지거나 또 이걸 들이댔는데 뭐 조금 벌어진다,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많이 벌어지면 요 대전체의 전하량이 큰 것이다. 뭐 요런 거를 이제 그 판단하는 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요 대전체가 어떤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느냐, 플러스 전하를 띠는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는 거야 지금. 자, 그럴 때는 대전이 이미 돼 있는 검전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중성인 검전기가 아니고 대전이 돼 있는 검전기가 필요해.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를 지금 준비했어.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있는 거야. 자꾸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만 썼다고 해서 여기 그럼 플러스는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 플러스는 이동할 수가 없는 거야. 원자 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는 다 있는 건데 여기 전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검전기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따로 플러스는 표시를 안 해놓은 거야. 지금 이제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는 검전기다 이런 이야기고,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 여기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들이대면 지금 얘도 마이너스인데 여기 전자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검전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띠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들은 반발력에 의해서 여기 분포되어 있던 전자들이 이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이런 전자들, 이런 마이너스 전자들이 더 멀어져서 이 밑에 쪽으로 더 몰리게 되는 현상이 생겨. 마이너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 청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들이대면 여기 분포되어 있던 전자들이 아래쪽으로 쏠려 내려가. 그러면 가뜩이나 여기는 마이너스가 많아가지고 전자들이 많아서 살짝 벌어져 있는데 위에서 마이너스들이 더 내려오니까 이 밑에는 더 반발력을 강하게 받겠지. 그래서 요 전자들이 밑으로 몰려 내려오면 밑에서 반발력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여기 더 많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자, 전하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전기를 띠고 있는, 그러니까 전기적 현상을 띠고 있는 대전된 검전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럴 때 대전된 검전기와 같은 종류의 대전체를 들이대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지 검전기가, 여기에 같은 마이너스 대전체를 들이대면 이게 벌어지는 거야. 더 벌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주면 돼. 같은 게 오면 더 벌어진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 같은 종류가 오면 더 벌어진다. 만약에 이거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인데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인데 여기에 플러스를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를 들이대면 여기 분포되어 있던 마이너스들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현상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외우면 돼. 같으면 더 벌어진다 이렇게 딱 외우고 끝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전하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대전된 검전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검전기와 대전체가 같은 종류면 더 벌어진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전하의 종류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이제 이번 시간에도 이어갈 건데 이번 시간에 할 거를 기억을 하려면 반드시 직렬, 병렬, 회로를 정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나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만 점검을 하고 요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게. 자, 지금 요 위쪽에 있는 거는 요 위쪽에 있는 거지. 이게 병렬 회로고
아래쪽에 있는 게 직렬회로가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위에 병렬회로부터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보면, 병렬회로는 전류가 흘러가다가 길이 두 갈래 길 또는 세 갈래 길로 나뉘어지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 전류가 흘러가다가 길이 위로 가는 요런 길과 아래로 가는 요런 길, 두 갈래 길로 나뉘어졌어, 지금. 자, 나뉘어질 때 전류는 저항이 큰 쪽, 여기가 6오음이고 3오음이지 저항이 큰 쪽으로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6오음과 3오음 둘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전류는 어느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한다? 그렇지. 3오음 쪽으로 더 많이 가려고 하는 거야. 6오음 쪽으로는 적게 가고. 자, 이럴 때 저항이 6오음이 3오음에 비해서 2배가 크고 3오음이 2배가 작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나뉘어지는 정도는 위로 흐르는 전류를 2라고 하면 아래로 가는 전류를 1. 그래서 우리가 저항에 비해 반대로, 저항비의 역수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됐어. 반대라는 게 숫자만 그냥 바꾸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역수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저항의 비가 2대1이니까 전류의 비는 2대1로 흐른다. 저항의 비가 2대1, 그럼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흐른다. 요거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체 전압이 12V지, 지금. 자, 여기가 12V면 병렬 연결에서는 모두 12V. 그러니까 전압은 어디나 같다.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도 12V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12V가 되는 거야. 이렇게 12V. 자, 그리고 실제로 어떤 값을 계산할 때는 오메 법칙에 넣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오메 법칙. 자, 오메 법칙식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지. V는 전압은 I 곱하기 R, 이렇게 써놓고서, 자, 여기다 집어 넣어 보자. 자, 그리고 이렇게 직렬, 여기 직렬도 마찬가지고 병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나오면 반드시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병렬 같은 경우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반드시 외워야지. 자, 합성 저항이란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얼마짜리 하나가 있는 것과 같을까? 그래서 그 하나짜리를 구하는 거야. 그럴 때 병렬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그렇지. 곱해준 것을 더해준 걸로 나눠준다 그랬지. 자, 여기가 3오음이고 6오음이니까 3, 6, 그렇지. 18에다가 3하고 6을 더하면 9지. 그래서 9분의 18 해서 얼마? 2오음 이렇게 합성저항을 구해줘도 되고, 물론 역수, 3의 역수 3분의 1, 6의 역수 6분의 1을 구해서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해도 돼. 자, 그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소개를 해놨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구하면 되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야. 곱해준 것을 더해준 걸로 나눠도 돼. 그래서 여기 합성저항은 2가 나왔지, 2. 자, 그러면 여기 전체, 요 회로의 전체 합성저항은 2니까 요 자리에다가 2를 써야 되겠고, 그지? 자, 여기가 12V니까 여기 12V, 여기 12V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2오음이고 12V니까 자, 여기 I 값,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 그렇죠. 6A가 나와야 되겠죠. 6A. 그럼 요 6A를 2대1로 나누어 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6A를 3등분을 해서 위로 2조각, 아래로 1조각을 주면 되지.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게 4A가 갈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는 게 2A가 내려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구할 수 있는 지금 숫자들은 다 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렬 연결을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직렬. 요 직렬 같은 경우는 뭐 병렬에 비하면 직렬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직렬도 쉽고 병렬도 쉬워. 뭐 간단한 원리니까. 자, 직렬은 전류가 흘러갈 때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어디가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외워달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의 세기는 다 같고 전압을 나눠 먹는다. 직렬 연결에서는 전압을 나눠 먹는데, 요 12V를 요 4오음과
여기 2오음이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먹는다? 그렇지, 공평하게 나눠 먹는다. 여기는 4명이 있고 여기는 2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저항의 비가 2대 1이지. 저항의 비가 2대 1. 그럼 전압도 똑같이 2대 1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전체 3조각을 내서 여기 2조각을 주고 여기 1조각을 주면 되니까 얘 3조각을 내서 여기 2조각 줄 거니까 이쪽에 8V가 가겠고 이쪽에 4V가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류, 여기 지금 흐르고 있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냐 이런 거 구할 때 역시 V는 IR에다가 구하면 되겠지. V는 I 곱하기 R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V 값은 12V니까 여기 12V 이렇게 적고 는, 자 그 다음에 여기 합성저항 구해야 되겠지. 자 요 직렬 2개를 합성한다. 3개도 마찬가지지. 합성저항을 구할 때 직렬은 더하는 거니까 더하면 6이 되겠고 6옴. 그럼 요때 여기에 들어갈 요 전류의 세기는 얼마가 된다? 그렇지, 2A가 이렇게 되겠죠. 2A. 그럼 여긴 전체는 2A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4Ω을 지나가는 것도 2A이고 여기 2Ω을 지나가는 전류의 세기도 2A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직렬, 병렬, 회로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고 얼마의 전류의 세기가 지나가는지 요걸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요런 값들을 직접 물어보는 거는 시험에 당연히 나오는 거고, 요런 걸 이용해서 나중에 뒤에 전력이나 전력량을 계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선생님이 지금 막 풀면서 좀 빨리빨리 쓰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화면을 멈춰 놓고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거 쓰기 전, 그러니까 요 그림만 있는 화면으로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씩 맞춰보면서 여기가 몇 볼트고 여기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르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다시 해봐야 돼. 여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히 풀어보면 나중에 비슷한 문제는 다 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선생님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니네들이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 명 한 명 쳐다보면서 우리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게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업을 좀 빨리빨리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벌써 동영상 수업을 들으러 들어올 때 이게 몇 분짜리 수업인지 이렇게 딱 본단 말이야. 딱 봤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럼 어떻게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대한 압축된 내용으로 설명할 거는 빠짐없이 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강의를 끝내기 위해서 빨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화면을 세워놓고 필기도 하고 복습도 하고 반드시 선생님 좀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들어야지 효과가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꼭 정리를 하고 다음 강의 또는 다음 부분을 듣기 바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직렬하고 병렬 회로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그걸 이제 우리가 복합회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복합회로를 하나 다뤄볼 거야.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기왕 복합회로를 하는데, 그림을 조금 색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 같은 데서, 물론 볼 수도 있는데, 문제집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보는 회로보다는 조금 다르게 생긴 걸 여기 하나 준비를 해봤어.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회로를 구성한 거고, 여기 이제 여기 지그재그,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요게 이제 저항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저항이 지금 총 4개가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4개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어서 이제 전체는 5개가 있는 거야, 저항이. 그럼 이제 전류 방향은 이제 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 그럼 이제 니들이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전류가 가는 길이 이렇게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고 있어.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나뉘어졌어. 자,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요 1호음하고 2호음, 요 윗부분에 있는 거, 요 1호음하고 2호음은 요 하나의 줄에 걸려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직렬 관계야, 직렬. 근데 여기 그림에서 이제 약간 선생님께 눕혀놓은 거지. 요런 그림이 실제 시험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요 1호음짜리 저항과 여기 2호음짜리 요 저항은 얘네 둘은 서로 직렬 관계야, 직렬. 얘네들은 직렬 관계고,
자, 그렇게 따지면 요 밑에 있는 두 개, 요 두 개도 요 2오음짜리 저항과 요 4오음짜리 저항은 요 하나의 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역시 얘네 둘도 직렬 관계야. 얘네 둘도 직렬 관계. 그런데 얘네 둘은 직렬인데 요 위에 있는 두 개와 아래에 있는 두 개는 서로 갈라진 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서로 나뉘어진 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요 둘과 요 아래 위의 관계는 병렬 관계가 되겠지, 그치? 병렬 관계. 자,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성립돼 있고,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병렬 관계고, 그 옆에 지금 여기 1오음짜리가 하나 또 붙어 있는, 요런 이제 복합회로를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복합회로가 나오면은 일단은 병렬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하는 거야. 병렬 부분부터 먼저.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 윗부분 지우고,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 위에 있는 요 두 개는 서로 직렬이고 밑에 있는 두 개도 서로는 직렬이야. 둘의 관계가. 그래서 위에 직렬, 아래 직렬. 위아래 직렬이지. 그럼 요 두 개의 직렬을 일단 합성을 해주는 거야. 합성을. 자, 위에 1오음, 2오음은 이게 직렬이니까 직렬의 합성 조항은 더하는 거였잖아. 그럼 그냥 더하면 돼. 그럼 위에 거는 3이 되고 밑에 것도 둘이 직렬이니까 둘을 더하면 6이 되겠지. 하지만 요 둘을 합성해서 나온 6오음과 요 위에 두 개를 합성해서 나온 3오음, 요 놈 둘은 병렬 관계지, 그지? 그럼 병렬 관계니까 좀 전에 병렬 해결했듯이 곱한 것을 더한 걸로 나눠주면 여기는 전체 합성 조항이 2가 돼. 그래서 먼저 직렬, 병렬, 특히 병렬이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주고 나서 남아있는 아이와 이제 해결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는 전체 저항이 2오음이 나왔지, 2오음. 여긴 전체 저항이 2오음이 나왔고, 여기는 1오음이야. 그럼 여기 1오음과 2오음은 합성하면, 물론 전체 저항은 3오음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회로는 전체 저항이 3오음인 거야. 전체 저항은 3오음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전압이 12V니까, 요 12V를 이제, 직렬이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전류의 세기, 여기 지나가는 전류의 세기는 같겠지, 그지? 그리고 직렬이니까 전압을 나눠 먹어야 돼. 그래서 요 12V를 나눠줘야 되겠지. 자, 그럼 나눠주면 요쪽에 12V를 2대1로 나눠야 되니까, 12V를 2대1로 나눠야 되니까 얘를 또 3등분을 해서 요쪽에 두 조각을 줘야 되니까 요쪽에 가는 게 4V가 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쪽에 오는 게, 요쪽에 가는 게 8V가 되겠지, 8V. 자, 요쪽에 가는 게 8V가 될 것이고, 요쪽에 가는 게 4V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12V를 3등분해서 두 조각, 한 조각으로 나눠주면 돼.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8V니까, 여기도 8V, 여기도 8V. 병렬 관계에서는 전압이 똑같으니까, 아래쪽도 8V, 위쪽도 8V, 요렇게 가겠지. 근데, 아래쪽 8V 중에, 요쪽이 저항이 2오hm 대 4ohm이니까 저항의 비가 1대2지. 여기 1대2. 1대2니까 밑에 8V를 다시 1대2로 나눠줘야 되겠지, 8V를. 자, 여기서 조금 힘들거나 헷갈려도 꼭 기억을 해야 돼. 다시 잘 봐. 자, 선생님 여기 다시 정리할게. 잘 봐. 자, 이렇게 지금 합성 저항을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전압을 나눠줄 건데, 이쪽에 2ohm과 이쪽 1ohm은 직렬이니까 전압을 나눠 먹어야 되겠지? 그럴 때 저항이 2대1이면 전압도 2대1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12V를 2대1, 즉 3조각을 내서 여기 2조각을 내야 되니까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게 8V가 됐다는 얘기야, 좀 전에. 그 다음에 여기서 12V 중에 8V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4V가 가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 8V가 아까 여기는 병렬이었으니까 여기도 8V, 여기도 8V인데 여기 오는 8V가 원래는 여기 2ohm과 4ohm이 직렬이잖아, 이게 직렬. 그러면 8V가 여기 오는 건 맞는데 이 8V가 또 여기 나뉘어져야 되겠지, 그치? 똑같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8V가 오는 거야. 여기도 8V가 오는데 여기도 8V가 오는데 이 8V가 여기 또 나뉘어져야 되겠지. 얘네 둘은 직렬이고 여기도 얘네 둘이 직렬이니까 이 8V가 나눠져야 돼. 그럼 나눠줄 땐 아까 이거를 여기 나눠준 거랑 똑같이
요 8V를 4ohm과 2ohm에 나누어 줄 때는 저항에 비례하게 공평하게 나눠 줘야 되니까, 자, 요 8V를 다시 여기도 저항의 비가 2대1이잖아. 저항비가 2대1. 4ohm, 2ohm이니까. 그럼 얘를 다시 3등분을 해서, 자, 8을 3으로 나누면 숫자가 좀 어정쩡해지긴 하는데, 이거 3으로 나눠서 그 중에 2조각은 또 이쪽으로 줘야 되고, 나머지 한 조각은 또 이쪽으로 줘야 돼. 자, 요건 선생님이 문제를 지금 즉석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숫자가 좀 애매하고, 물론 8을 3으로 나누면은 깔끔하지 않은 숫자가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숫자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나누어 준다는 걸 기억해야 돼.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8V를 걸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쪽과 이쪽으로 이제 전압을 나누어 줘야 되겠지. 저항이 2대1이니까 얘도 역시 3등분해서 나눠 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한 번쯤은 멈춰 놓고, 귀찮더라도, 너무 귀찮아하지 말고, 한 번 할 때 좀 귀찮더라도 멈춰 놓고 제대로 한번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와서, 그런 과정을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돼. 거쳐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를 가고 전기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올 텐데, 나올 때마다 힘들어하지 않고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한 번쯤은 꼭 집중해서 노력을 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눠준다는 내용을 지금 요 복합회로를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 전압, 저항들,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먼저 잘 파악을 해야 요 다음 단원에 나오는 전력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정리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전력량 부분으로 넘어가 볼 거야. 자, 요 부분은 일단 전기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기 소개가 돼 있는데, 전기 에너지. 자,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전력이야, 전력. 자, 전력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놨는데, 1초 동안에 해당하는 전기 에너지를 말해. 1초 동안에 해당하는 전기 에너지가 만약에 에어컨이다 또는 냉장고다 그러면 이 에어컨은 예를 들면 전력이 얼마다 이 얘기는 1초 동안에 얼마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전력은 1초하고 관계 있는 전기 에너지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써놨네. 4와트다 이렇게. 전력의 단위를 와트라고 하는데 4와트다 이 얘기는 이 와트라는 단위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줄 퍼 세크라고 쓸 수 있어. 자, 이 줄 퍼 세크는 말 그대로 1초 동안에 4줄 이런 뜻이야. 1초 동안에 4줄. 그러니까 4와트다 이 얘기는 1초 동안에 4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시킨다 또는 4줄의 전기 에너지가 공급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 그리고 요거를 요 줄 퍼 세크를 이렇게 와트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와트.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단어를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요 와트라는 거를 우리 옛날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촉이라고도 불렀어. 촉. 그래서 전구를 사오라고 할 때 가서 30촉짜리 전구 사와라 이런 40촉짜리 전구 사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와트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와트 수가 크면 클수록 밝겠지, 전구가. 그러니까 30와트 그럼 무슨 뜻이야? 1초에 3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고, 60와트 그러면 1초에 6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1초에 30줄을 쓰는 전구보다는 1초에 60줄을 쓰는 전구가 당연히 2배 밝겠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꼭 기억해둬야 돼, 알겠지? 네. 그래서 요 와트라는 거, 요 와트가 줄 퍼 세크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량이라는 게 있는데, 전력량. 전력량은 아까 요 전력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에다가 실제로 그 물체를 그 전자제품을 사용한 시간을 곱해주면 전체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에다가 전체 사용 시간을 곱한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력량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야? 그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체를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뭐 내용은 간단한 거야. 전력은 1초고 전력량은 전력에다 시간을 곱해줘서 총량을 구한 거. 그게 전력량이야. 자, 뭐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여기 문제를 보면 10V 20W인 전구를 이런 말이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문제집에 보면 있는데 여기 봐. 10V 20W인 전구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이 10V에 꽂으면 이런 말이야. 10V에 꽂으면 즉 10V 전원에 연결하면 10V에 연결을 하면 20W 아까 와트라는 거는 줄 퍼 세크였지.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10V에 연결을 하면 이 전구는 10V에 연결하면 1초에 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10V에 연결을 해서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10V에 연결하면 그러니까 조건이 되겠지. 10V에 연결을 하면 1초에 20줄 써요 이런 말이야. 물론 얘를 20V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30V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겠지. 그건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10V에 연결한다면이라는 전제를 준 거야. 그런 전구가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전구를 10V 전원에 연결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반드시 10V에 연결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전구를, 그러니까 10V에 연결하면 1초에 20줄을 소모시키는 그런 전구,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그 전구를 실제로 10V에 연결하였대. 연결해서 1시간 동안 사용할 경우라고 되어 있어. 1시간. 사용 시간을 줬네. 1시간이라고. 1시간을 사용할 경우에 뭘 물어볼 것이냐? 첫 번째. 자, 이 부분은 지울게. 자, 10V에 연결하면 1초에 20줄 쓴다는 뜻이야. 10V에 연결하면 1초에 20줄. 자, 근데 중요한 거 전력은 1초, 초 단위를 사용한다 그랬어. 1초에 20줄이야. 자, 이럴 때 1번 케이스 1번에 뭐라고 물었냐면 전력량은 몇 줄이냐고 물었어. 몇 줄. 줄로 물었거든. 줄로 물으면 시간을 초로 사용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는 1시간이라고 나왔는데 1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몇 줄이냐고 물었기 때문에 1시간을 초로 바꿔야 돼. 자, 그러면 1시간은 초로 바꾸면 3600초지. 자, 이거 시간 바꿀 때 이거 60초로 바꾸는 학생들 가끔 있는데 60초는 1분이고 1시간은 3600초잖아. 그치? 그러니까 1초에 20W라 그랬으니까 1초에 20W니까 20W 쓰고 이건 1초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여기다가 3600초를 곱해서 실제로 구하면 72000줄이 전력량을 줄 단위로 구한 거야. 자, 반드시 기억해야 돼. 줄 단위로 물어보면 시간은 반드시 초 단위로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케이스 1번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케이스 2번이 있겠지, 그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전력량은 몇 와트 아워인가? 라고 물었어. 전력량은 몇 와트 아워인가? 아까 줄로 물었는데 여기는 와트 아워로 물었지. 와트 아워. 그러면 와트 아워로 물어보면 이 아워라는 게 시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초 단위로 바꾸지 않는 거야. 우리가 1시간을 보통 1H라고 이렇게 쓰잖아. 1H, 1아워. 그러니까 요 와트 아워로 물으면 저 1H라는 걸 그대로 살려서 쓰겠다는 거야. 뭐 초로 안 바꾸고. 그래서 이거는 20W에다가 곱하기 지금 이거 1시간 쓴 거니까 1아워 이렇게 쓰는 거야. 1아워. 그럼 이때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면 20 곱하기 1이니까 이거 20 되겠고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트 아워 이렇게 해서 여기 와트 아워 그냥 써주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를 몇 와트 아워라고 한 건지 몇 줄이라고 한 건지를 좀 전에 구분해서 풀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케이스를 두 개로 쪼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줄 단위로 나오면 반드시 초 단위로 시간을 곱해야 되고 이게 와트 아워 그러면 아워가 그냥 있으니까 굳이 시간을 손댈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물론 전력이 뭐고 전력량이 뭔지에 대한 개념은 명확히 알아야지. 계산하는 것만 대충 봐두고 아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 외워야 될 건 반드시 외워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역시 화면 멈춰놓고 자기가 다시 한번 해보고 나서 다음 거 넘어가면서 들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구하는 식의 변형이라는 걸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써봤는데 전력이라는 게 아까 P였고 P,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자,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전력이라는 건 우리가 I 곱하기 V로 구할 수 있어. I 곱하기 V.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뭐 저항 A, B, 뭐 또는 전구 A, B를 주고 여기서 소모시킨 전력은 얼마냐 이런 거 구하라고 할 때 그 저항이나 전구에 해당하는 전압이나 전류의 세기, 요런 저항, 요런 것들을 구할 줄 알아야 전력을 구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직렬, 병렬을 계산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메 법칙의 식을 이제 변형하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주면 돼. 그래서 뭐 I 곱하기 V라든지 I 제곱 곱하기 R이라든지 또는 뭐 R분의 V 제곱이라든지 요런 식들. 그런 좀 외우고 있으면 좋아. 특히 이제 요 두 번째, 요 세 번째 식 같은 경우도 많이 쓰이거든,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 식은 일단은 외워. 식은 외워놓고 일단 보는 거야. 오메 법칙에 의해서 식을 변형시키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외워주기 바래. 지금 요 전류계 전압계 부분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 추가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까 전에, 요런 것들. 자, 아까, 문제에서 10V, 20W라는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10V, 20W인 이런 전구가 있다. 자, 인 전구가 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10V에 꽂으면 1초에 20J를 소모시키겠다는 말이라고 했잖아. 근데 10V에 안 꽂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만약에 이런 전구가 있는데 얘를 첫 번째 20V에다 꽂으면 어떻게 되겠냐? 얘가 20V. 자, 20V에다 꽂으면 어떻게 될까? 자, 10V에다가 꽂으면 1초에 20J를 쓴대, 이 전구가. 근데 이걸 20V에 2배 됐지.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꼭 기억해서 외워야 돼. 전압이 2배가 되면 전기 에너지는 4배를 더 쓰게 돼. 제곱을 더 쓰는 거야. 자, 10V에 꽂으면 20W였다면 20V에 꽂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전압이 몇 배가 됐어? 전압이 2배가 됐지. 전압이 2배. 그러면 전력은 그거의 제곱, 2배의 제곱이니까 몇 배? 4배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의 4배. 자, 20의 4배니까 얼마야? 그치? 80W가 되는 거야, 이렇게. 80W. 이거 꼭 기억해둬야 돼. 자, 전압이 2배 되면, 만약에 전압이 3배가 되면, 전력은 9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제곱으로 변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게 30V면은 이거의 9배니까 2, 9, 18, 180W가 되겠지. 근데 요거는 전압이 2배니까 2배의 제곱인 4배인 80W가 된다는 거고.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지금 요게 이제 요 식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그냥 간단하게, 그렇구나, 이렇게만 알아둬도 시험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생겨.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과학자가 되려는 거라기보다는, 과학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알아두는 게 시험 볼 때 좋다. 시험 보는데 편하다고 해서 이제 알려주는 부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과학적인 사실에 치중하기보다는 일단은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이런 거는 너무 원리를 파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요 식을 변형하면 이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전압이 n배가 되면 전압이 뭐 4배가 되면 전압이 5배가 되면 전력은 제곱으로 움직이는구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뭐 그렇게만 기억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얘가 전구니까 이게 저항값이 얼마냐고 물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10V 20W인 전구? 그럼 이거 몇 오음짜리야? 이런 식으로. 이게 몇 오음이지? 자, 그때는 요 마지막 식을 이용하면 돼. P는
R분의 V제곱을 이용하는데, 지금 요걸 갖고 풀어보면, 자, 10V에 20W인데 요 식을 선생님이 써볼게. 자,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야. R분의 V제곱. 자,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써보면, 자, 여기다 필요한 거 넣어보면, 자, P가 20W였어. 그럼 P가 20W니까 20 쓰고, P는 이렇게 되겠지. P는 R분의, 여기서 R은 얼마냐면, 모르지. 구해야 되는 거지. 이제 R이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V제곱. V가 10이지.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니까, 물론 100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식을 써놓고 보면은, 아, 요 R 값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지? 이게 100이니까. 100이고, 이제 이게 R이니까. 여기 20이 되려면 R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 내용. 알겠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내용도 역시 여러분들 화면 딱 멈춰놓고 예쁘게 필기해놨다가 반드시 외워야 돼. 요거 시험에 100% 나오는 거야. 요거 꼭 외워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전력에 관한 이야기까지 지금 이번 시간에 한 거고, 전력에 관한 이야기까지.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전류계 전압계 연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전지, 또 저항에 대해서 얘기할 게 또 있거든. 단면적과 길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공부를 할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한 거 또 반드시 잘 외워놓고 잘 정리해 놨다가, 꼭 시험 잘 보고 이렇게 문제 풀 때 이용해야 돼.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듣느라고 고생했어. 꼭 복습해야 돼.